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PSAT 7급 모의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평가는 그 이제 7급이 올해부터 PSAT 도입이 되면서 이 많은 학생들이 어떠한 난이도에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샘플로 자, 앞으로 이렇게 내겠다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셨겠지만 생각한 것보다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가 조금 필요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25문제에 대한 해설을 다 강의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고 좀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 문제 유형은 보고서 그래프 변환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그래프 변환형이다. 요거랑 유사한 형태의 유형이 표 그래프 변환형이 있는데요. 뭐 거의 같은 유형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 둘의 차이는 뭐냐? 요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난이도에 있습니다. 난이도. PSAT처럼 적성 검사는 시간 내에 25문제를 다 풀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이 대부분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를 푸는 우선순위가 정해질 텐데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는 일단 뒤로 미뤄야겠죠. 아니면 아예 안 풀거나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난이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보고서 그래프 변환형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꼭 풀어야 됩니다. 네, 풀어야 되고요. 표 그래프 변환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따라서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10번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 요 둘의 난이도 차이가 왜 나느냐? 이 보고서라는 건 하는 거는 글이에요. 얘는 글. 네,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의 양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표가 아주 큰 표인 경우에는 이 표를 글로 옮기게 될 경우에는 A4 용지가 2장, 3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양 자체가 많습니다. 정보의 양 자체가. 그래서 정보의 양 자체가 글은 적고 표는 많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게 많아요. 단순히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표는 잘못 걸리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 그래프 변환형 같은 경우 그래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뭐가 있냐면 PSAT는 막 누가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번 문제에서 25번 문제로 갈 때 요 뒤쪽으로 갈수록 문제 난이도가 높아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5급 PSAT도 마찬가지고 민간 경력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요 초반 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일단 웬만하면 풀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주시고 일단 10번 넘어서 한 15번 정도 이후에는 내가 이제 봤을 때 어떻게 할까? 이건 풀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셔도 되겠지만 10번 안은 무조건 푸시는 게 좋고요. 15번 이후로 우리가 풀지 말지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 10번에서 15번 사이는 좀 애매한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고 1번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머리를 예열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문제 정도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자, 일단 핵심은 문제를 풀 때 이제 보고서 그래프 변환형을 푸는 요령은 있어요. 뭐냐? 보고서를 보고 선택지를 확인해야 돼요. 보고서를 보고 나서 선택지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 자, 이 보고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글이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있는 이 선택지에 있는 표나 그래프들은 정보의 양 자체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확인하고 보고서에서 맞는지 체크를 하려면 너무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너무 단순한 건데 어찌됐든 보고서를 보시고 나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꼭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이 글 내에서 하단부에 있는 곳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요건 출제자의 심리상 만약에 첫 번째 줄에 이제 문제가 틀린 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3번 문제를 확인해 봤더니 첫 번째 줄이 틀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첫 번째 줄 읽고 확인하고 답을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글은 이렇게 읽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에 답이 될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거의 하단부 쪽에 많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이게 밑에서 답이 나온다 이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경향상 하단부에 답이 될 만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습관 자체는 아래에서 위로 읽어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문단이 이렇게 쭉 돼 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답이 나오는 건 뭐냐면 마지막 문단 위에서 답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건 아마 출제자가 이것도 고려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뭐냐면 밑에서부터 읽는 애들은 또 한 번에 답이 나오면 안 되니까 요거까지 고려를 한 게 아닐까 싶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그래서 나는 밑에 거 바로 문단부터 찾을 것이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아래에서 위로 읽는다라고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1번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쉽습니다. 여기 보면 자, 50대 이상은 현수막을 통해 정보를 획득한 수가 가장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번 선택지에 보면 50대 이상은 현수막보다 TV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한 겁니다. 이거는 뭐 별다른 계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엄청 뭐 뇌를 많이 써야 될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1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내용 자체는 쉽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 그래프 변환형이나 표 그래프 변환형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본 것처럼 여기서 이 문장 때문에 여긴 답이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 결과론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보다 보면 이거를 좀 넘겼어 만약에 못 봤어. 그리고 막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을 넘기고 딴 걸 확인했다 그러면 전체를 다 확인했지만 틀린 거를 못 찾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 부분 때문에 답이 5번이 된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사실 그렇게 해설할 게 많이 없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 유형으로 보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 선택지의 구성을 봤을 때 이거는 매칭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매칭형. 매칭형이 뭐냐면 이렇게 선택지에 B하고 E를 올바로 매칭을 시키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매칭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는 방식은 수리 계산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이게 유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계산해서 풀어야 되는 형태다. 계산해서 풀어야 되는 형태고 답을 찾는 과정. 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이제 이 계산을 해야 되지만 답을 찾는 과정 자체는 매칭형이다. 자, 매칭형이 아닌 게 뭐냐? 이런 거죠. 3번 문제처럼 기역, 니은, 디귿 쭉 나와 있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음 중 옳은 것 고르시오 또는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 요런 유형은 매칭형이 아니에요. 매칭형은 딱 요렇게 요렇게 두 개 중에 올바른 거 집어넣어라. 요렇게 형태가 된 걸 매칭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매칭형은 매칭형만의 문제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걸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매칭형은 어떻게 푸느냐? 쉽게 말하면 요거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칭형은 답을 찾는 방법은 자, 매칭형은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답이 되지 않는 선택지를 소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답이 되지 않는 선택지를 소거해서 답이 되지 않은 선택지를 소거해서 마지막에 남은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지만 매칭형이라고 하는 것은 답의 예상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요 5개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요 5개 중에 하나가 답이기 때문에 답이 뭐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B는 70 아니면 83 아니면 85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계산을 다 했는데 B가 82가 나왔어. 그럼 답이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문제 오류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문제 오류까지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 뭐가 답이 되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숫자는 답이 될 수 없어. 이 숫자는 답이 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예상 후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매칭형은 답이 되지 않는 선택지를 소구한다.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 매칭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좀 많은데 이 문제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제가 모든 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부분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매칭형이 있고 수리 계산형이라고 그랬어요. 계산형인데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평균. 자, 이 자료 해석에서 평균이 나오면 활용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뭐 암기 과목도 아니고 뭐 저런 게 어딨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시험장 가가지고요. 평균은 이렇게 풀어야지. 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매칭형이다. 매칭형이라 하면 답이 될 수 없는 것부터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합격 못해요. 이 제가 얘기 드린 게 다 체화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이 돼야 됩니다. 자, 이 PSAT는요. 특히 자료 해석은 2차 전공 과목에 비해서 공부해야 될 양 자체는 엄청 적습니다. 제가 볼 땐 10분의 1도 안 돼요. 정말로. 근데 대신에 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에 대한 숙지도, 숙련도는 2차 전공 과목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게 이 적성 검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아는 데서 끝나면 고득점이 안 나오고요.
이게 숙련이 돼야 됩니다. 숙련이. 요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기초입문 강의 같은 거를 지금 무료로 다 샘플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내용을 보시고 이런 거를 주요하게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평균이 나올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첫째는 뭐가 있냐? 네, 가평균이 있습니다. 가평균. 가평균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가평균. 평균이란 단어가 나오거나 평균에 가까운 개념이 문제에서 나오면 두 번째는 둘의 평균이라 하는 것은 결국 합, 덧셈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식으로 요 두 가지 아니면 없습니다. 요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번, 2번 중에 뭐가 더 수준 있는 학생들이 푸는 방법이냐? 요거죠. 실력 있는 학생들은 가평균을 활용합니다. 가평균을 활용한 학생들은 고득점에 갈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게 조금 안 되면 합으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갖고 평균 내고 있으면 답답하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자, 가평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자, A가 있고 B, C, D, E가 가로고 F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 물어볼까요? 그렇죠. B, C, D, E에 뭐가 들어갈지 물어볼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지는 그중에 B하고 E를 물어봤어요. B하고 E. 자, 그랬을 때 자, 가평균을 활용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평균이 70점이 나왔으니까 가평균을 70으로 집어넣으면 편차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평균이 70 나왔잖아. 그죠? 그 얘기는 가평균을 70 넣고 여기다 계산을 해주면 편차의 합이 뭐가 돼야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됩니다. 편차의 합이. 요거를 활용하는 게 가평균의 활용입니다. 요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자, 그래서 이건 가평균 활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거를 합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합은 어떻게 푸느냐? 자, A, B, C, D, E, F 6명입니다. 6명이 평균 점수가 70점이야. 그 얘기는 자, 식으로 치면 이렇게 되겠죠. 자, 6명의 점수의 합을 6으로 나눴더니 이게 70이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합은 전체 점수의 합은 몇 점이 나와야 되냐? 합은 420점이 나와야 됩니다. 요걸 활용하는 거죠. 점수의 합은 420점이 나와야 된다. 그냥 이걸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요걸 계산 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죠. 결국은 이 덧셈의 합은 42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점수를 다 구해서 420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선택지의 결과상 420이 나올 수 없는 선택지를 소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소거가 되느냐? 제일 쉬운 게 뭡니까? 1의 자리죠. 1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순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1의 자리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10의 자리 보고 그래서 정 안 되면 100의 자리까지 봐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푸는지. 자, A와 C의 판매량은 같다. A하고 C와 같은 게 A는 95겠죠. A는 95. 자, 그 다음에 B와 D의 판매량은 같은데 B가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선택지의 B와 D는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활용해서 B하고 D는 만약에 답이 1번이 되려면 B가 70이란 말은 D도 70이란 말입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E의 판매량은 D보다 23개 적다라고 했는데 이 D는 뭐랑 같습니까? 아까 B랑 같다 그랬죠. 그리고 E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매칭형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답이 될 수 없는 선택지를 소거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자, E는 D보다 23개 적다고 했으니까 요 D는 없지만 B하고 D는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B가 E보다 얼마 더 많아야 됩니까? 23개 더 많아야 되고 E는 B보다 23개 더 적어야 됩니다. 요게 안 되는 선택지를 먼저 지우는 거예요. 답을 찾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답이 될 수 없는 걸 제거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23 뺐더니 얘가 나오는 수가 아닌 3번하고 2번은 답에서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1번, 4번, 5번 이렇게 세 개가 남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 상태에서 요 가평균을 갖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평균을 70으로 놨을 때 편차의 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됩니다. 자, 95점은 70을 평균으로 가평균으로 놨을 때 편차가 얼마냐? 플러스 25. 자, C 똑같으니까 플러스 25. 자, F는 얼마입니까? 70을 가평균으로 놨을 때 마이너스 27. 자, 요거 다 더하면 얼마죠? 25에 25 더하면 50. 거기다가 27 빼주면 편차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플러스 23이 되겠죠. 23. 근데 아까 편차의 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결론은 뭐냐? B하고 D하고 E의 편차의 합이 플러스 23이 돼야 된다. 아, 참 죄송합니다. 플러스 23이 아니고 여기 결과가 여기 결과가 플러스 23이니까 편차의 합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려면 결국 B하고 D하고 E는 편차가 마이너스 23이 돼야지 요 둘이 소거가 되면서 편차의 합이 제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편차의 합이. 그러니까 B하고 D하고 E의 편차의 합이 마이너스 23이 되는 선택지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70을 넣었을 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D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E는 마이너스 23. 얘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1번을 고르시면 안 돼요. 왜?
답이 될 수 없는 거를 지우고 나서 남는 게 답인 거지 얘가 이 조건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답이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4번 볼게요. 83이니까 편차가 70에 비해서 플러스 13입니다. 그 다음에 B랑 D랑 똑같으니까 D도 플러스 13이에요.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70에다가 가평균 70으로 놨을 때 60이니까 마이너스 10입니다. 요 결과가 마이너스 23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날리는 거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15 플러스 15 마이너스 8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은 이제 1번으로 골라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방금 제가 얘기 드린 게 가평균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2번하고 3번을 아까 얘기 드린 정보로 지운 이후에 두 번째 이제 합으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 더한 결과가 1의 자리가 0으로 끝나야 돼요. 1의 자리가.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가평균이 아니니까 밑에 이걸로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합으로 구해야 되는데 자, 전체 평균이 70이고 6명이니까 점수의 합은 420. 따라서 1의 자리는 0으로 끝나야 되는데 5하고 5하고 더했더니 얼마냐? 0입니다. 1의 자리가. 그 다음에 43은 1의 자리가 3이에요. 그러면 B하고 D하고 E의 1의 자리 합은 뭐로 끝나야 되냐? 7점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7 더하기 3은 0이 돼서 전체 합이 0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의 자리가 7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보면 자, B가 70이니까 1의 자리 0, D도 똑같으니까 1의 자리 0, 그 다음에 E는 1의 자리 7이니까 얘는 1의 자리가 7이 됩니다. 자, B가 83이니까 1의 자리 3, 거기다가 D도 똑같으니까 1의 자리 3일 거고 E는 0이기 때문에 1의 자리 0입니다. 더해봐야 7이 안 됩니다. 얘는 5, 5, 그러니까 5 더하기 5 더하기 2는 역시 7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도 1번 문제가 답인 걸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으로 풀었을 때 단점이 뭐냐? 방금처럼 1의 자리만 계산해서 답이 쉽게 풀리는 문제면 다행인데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의 자리 보고 그다음 100의 자리 보고 다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력 있는 학생들이 푸는 방법은 가평균, 그거보다 조금 힘든 학생이 푸는 방법은 합.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풀기 전에 저희 기초인문 강의 샘플 강의는 저희가 무료로 배포를 하니까 그 부분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3번 문제부터 이제 일반형이라고 해서 이 옳은 것 고르시오 또는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형태가 이제 한 70% 나옵니다. 이런 형태를 문제 풀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선택지를 먼저 봐야 되냐, 이게 이 자료 해석의 사실 핵심입니다. 핵심. 자, 일단 큰 틀에서 제가 쉽게 잠깐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첫째, 자, 이 옳은 것 고르시오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합형이라고 해서 보기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 형태,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의 선택지 보는 순서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자, 여기는 어떻게 풀 거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3번 문제 풀 때 보기 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를 풀었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우리가 초중고를 나왔고 우리나라는 아주 교육열이 있고 다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해봤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 푸는 기본적인 요령들은 다 갖고 있어요. 이걸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거든요. 어떻게 풀어요? 보기 풀고 선택지에 소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억이 맞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는 옳은 것 고르시오니까 1번, 2번, 4번 날릴 거 아닙니까? 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는 이 보기를 풀어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보기를 풀어서 한 번에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기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개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이 중에 하나를 풀어가지고 선택지를 소거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기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에서는 쉬운 선택지 먼저 푸는 겁니다. 쉬운 선택지. 쉬운 선택지. 자,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옳은 것 고르시오 형태가 있다고 칠게요. 저희 그 문제로 치면 예를 들면 4번 문제 같은 형태가 그런 형태겠죠. 자, 4번 문제. 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쉬운 거부터 풀면은 어때요? 답은 제일 늦게 찾게 돼요. 왜 그러냐? 자, 이 보기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보기를 만들고 나서 답을 따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과 선택지와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습니다. 네, 조금 있긴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얘들은 지금 이 어차피 5개 중에 하나가 답을 만드는 건 출제자 마음이잖아요. 그럼 출제자들은 어떤 선택지를 답으로 줄까요? 그냥 쉬운 선택지를 답으로 줄까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자료 해석, 그 PSAT 5급 민간경력 채용, 지금까지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나와 있던 답의 형태를 분석을 하면요, 출제자들은 어떤 선택지를 좋아하냐? 예. 자, 이거는 이 시험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적성검사 PSAT의 취지는 뭘까요? 머리 잘 쓰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고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을 뽑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그거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적성검사 공부해본 사람 다 동의할 겁니다.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을 뽑겠다. 따라서 선택지는 어떤 선택지를 좋아하냐? 그렇죠. 머리를 쓰는 선택지를 좋아합니다. 눈을 쓰는 선택지 말고 증가했네 감소했네 그냥 눈으로 보고 증가했네요? 감소했네요. 이건 뭐예요? 시력검사도 아니고 A나 B나 C나 A, B, C 세 명이 있다 그러면 누구나 그냥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답으로 될 확률이 낮고요.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건 뭡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는데 계산이 많은 문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출제자들은. 계산이 많은 문제는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선택지는 딱 세 부류가 있습니다. 머리를 쓰는 선택지, 그다음에 손을 쓰는 선택지, 다음 눈을 쓰는 선택지. 머리 쓰는 선택지는 머리를 썼죠. 말 그대로. 머리를 굴리는 선택지. 손을 쓰는 선택지 뭐예요? 이게 단순 계산 문제. 눈을 쓰는 선택지 뭡니까? 사실 확인, 단순 확인, 사실 확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 그랬을 때 출제자가 제일 좋아하는 건 얘예요. 이거 아닙니다. 손을 쓰는 선택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시간만 오래 걸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옳은 거 고르시오에서는 이런 애들을 위주로 봐야 돼요. 머리를 쓰는 선택지를 위주로. 이렇게만 좀 정리하시고요. 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샘플 강의를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는 반대로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보고 나서 선택지를 지워야 되니까 쉬운 거 위주로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자료 해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다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선택지가 쉬운지 어려운지 또는 이 선택지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선택지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 즉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구별할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택지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정해주는 건 뭡니까? 정해주는 건 주어하고 수로가 있다 그러면 주어가 아니고 수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로. 주어는 뭐예요? 이 표의 내용입니다. 표의 내용은 매번 바뀌어요. 여기는 원인별 사고 건수, 사용처별 사고 건수였지만 다음 문제에서는 뭐 폐기물 처리량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자살 인구 비율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출제하는 사람이 가져오는 표에 따라 계속 바뀌어. 근데 이거를 공부하고 있으면 점수가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안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많이 풀면 뭐만 보는 줄 알아요? 이것만 바꿔 이것만 보는 거예요. 내용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출문제에 있는 표의 내용은 다음에 안 나와요. 그럼 기출문제에 있는 것 중에 뭐가 다음에 나오냐? 주어가 아니고 수로. 여기 별표 100개. 여러분들의 모든 공부 방향은 여기다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계속 바뀌는 주어를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점수가 오르지 않고요. 항상 반복되는 수로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들이 다 수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나오는 특징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점수가 가장 압도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거를 익혀야 됩니다. 이 표현이 몇 개냐? 이 표현이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류의 정도에 따라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분류하면 50개, 좀 퉁쳐서 분류하면 30개. 그러니까 좀 깊게 봐서 한 50개 정도의 표현만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는 게 막 우리가 뭐 암기하듯이 외우는 게 아니고 숙지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보면서. 선생님 30개에서 50개면 엄청 많잖아요. 그 정도도 안 하고는 우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30개에서 50개 정도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그 익힌 내용에는 표현도 익히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면 문제가 선택지가 어떠한 성격인지 또는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또는 먼저 풀지 나중에 풀지 이게 다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현된 거. 자, 증가율은 작다. 이건 분수비교입니다. 증가율은 작다라고 된 것은 분수비교. 단, 뭐 표에 증가율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건 사실 확인이죠. 표의 증가율.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거의 없고 지금처럼 그냥 일반 수치가 나와 있는데 절대 수치가 나와 있는데 증가율은 작다라고 나온 거 그냥 분수비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수비교. 증감 방향은 같다. 자, 증감 방향이 같은지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니은 같은 걸 사실 확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보는 거죠. 눈을 쓰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증감 방향은 같다 때문에 사실 확인이 아니고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앞에 뭐예요? 증가율의 증감 방향은 같다. 이래 버리면 증가율을 다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보통 증감 방향은 같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 사실 확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증감 방향은 같다 사실 확인. 합이 합보다 적다. 그러니까 합을 기원 이 합은 뭐를 얘기하겠어요?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덧셈 비교죠. 그러니까 엄청 쉬워요. 자료 해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점수가 오르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현이 복잡하거나 이중적인 의미를 담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증가율은 작다. 증감 방향 같다. 합이 적다. 합이라는 건 덧셈으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수 비교, 사실 확인, 이건 뭐예요? 덧셈 비교. 자, 네 번째 리을. 비중은 매년 35% 이상. 비중, 분수 비교.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수 비교, 그다음에 얘는 사실 확인, 덧셈 비교, 분수 비교.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쉬운 거 뭐예요? 눈을 쓰는 니은이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뭐부터 제일 먼저 풀어야 돼요? 니은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니은부터.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것이 합보다 적다는 더하는 거니까 요거는 제가 요렇게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디귿은 그냥 더하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기억하고 리을 중에 뭐부터 풀어야 되냐? 같은 분수 비교다. 같은 분수 비교지만 어떤 내용이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들어갑니다. 자, 계산을 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눈을 쓰는 선택지고 얘 기억, 디귿, 리을은 다 손을 쓰는 선택지예요. 여긴 주요 선택지는 일단 없습니다. 일단 주요 선택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왜 없는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차피 계산인데 그럼 계산 똑같지 않냐? 달라요. 뭐가 다르냐? 기억하고 리을은 뭐가 다르냐? 이 매년 때문에 달라요. 자, 계산은 크게 보면 1대1 비교가 있고요. 다대다 비교가 있어요. 자, 1대1 비교를 하면 누가 누구보다 크다 작다만 나오면 그냥 둘이 1대1로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다대다 비교는 이게 무슨 표현이 주로 나오냐면 매년 가장 어쩌고저쩌고 가장 크다 적다. 가장 큰지 적은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요런 것들이 다대다 비교입니다. 뭐가 더 어렵고 까다롭겠습니까? 당연히 얘가 까다롭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리을은 대표적인 분수 비교의 표현인데 하나는 증가율이고 하나는 비중이라서 증가율이 낮다 이게 아니에요. 증가율은 작다라는 얘기는 1대1 비교. 그다음에 비중은 매년 35% 이상이니까 다대다 비교. 그럼 뭐부터 풀어야 돼요? 기억하고 리을을 놓고 보면 기억부터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 하나만 더 첨가할게요. 하나만 더. 뭐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쉬운 것부터 풀어라 그랬죠? 쉬운 것부터 풀어야 되는데 하나만 더 첨가할게요. 뭐? 기억을 제외한. 기억을 제외한 것 중에 쉬운 것부터 푸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제외한 것 중에.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들 지금 선택지를 보세요. 기억이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돼요? 1번, 2번, 4번이 날아가요. 그럼 답은 어떻게 돼요? 3번하고 5번 중에 하나예요. 그럼 출제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 기억 풀었어. 그럼 1번, 2번, 4번 날리고 3번, 5번 남았어. 그럼 뭐 풀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니까 니은 디귿이냐, 니은 디귿 리을이냐. 그럼 어떻게 돼? 리을만 풀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리을만 풀면 되잖아. 그걸 출제자가 모를까요? 알거든요, 출제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지 뻔히 다 알아요.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보기를 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5급에서는 막 이걸 갖고 대충 답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요건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니고 지금 안 됩니다. 뭐 선지 플레이, 선지 접근법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지금 다 안 돼요. 다 안 되고 선지 내용으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선지 형태만 갖고도 좀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안 되는데 그게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거 하나 뭐냐? 기억부터 풀면 별 재미없어요. 기억이 만약에 틀리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번, 2번, 4번이 날아가는데 아마 기억은 맞을 확률이 클 겁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기억이 맞다고 또 가정할 수도 없어. 그래서 기억은 굳이 먼저 풀지 말자. 그래서 기억을 제외한 나머지 셋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쉽게 보이는 걸 먼저 푸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풀다 보면 짜증날 거예요. 왜? 제일 쉬운 게 기억이 많아요. 기억이. 근데 니은을 풀었잖아요. 그죠? 니은을 풀고 나면 이제 나머지 중에서는 그냥 쉬운 거 풀면 돼요. 꼭 굳이 기억을 뒤로 미룰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 문제가 주요 선택지가 없다 그랬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자, 그건 왜 그럴까? 문제도 3번이고 좀 쉬운 문제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자, 이 문제 이런 게 있어요. 자, 먼저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주어하고 수로가 있으면 수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주어는 별로 안 중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명사 처리해야 돼요. 자, 지금 표가 두 개가 나오면 자, 표 1에서 봐야 되냐, 표 2에서 봐야 되냐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용어 정리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표 1은 원인별이니까 원인 동그라미, 원인이라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표 2는 사용처별이니까 여기 세모, 이런 것들이죠. 자, 요거 용어 정리 하실 때는 시간적 여유만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세모는 세모대로 표시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정리하시면 돼요. 둘 중에. 내가 눈에 잘 띄는 걸로. 자, 사용처라고 된 거에다가 저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처라고 된 거에다가 일단 정리를 하면 사용처라는 게 뭐 이렇게 주택부터 쭉 장소가 나옵니다. 자, 보면 자, 여기서 주택가 차량 이런 게 나옵니다. 주택가 차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주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사용처가 없어요. 기억, 디귿.
그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니은하고 리을은 세모 표시 됐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디귿은 아무 표시 안 됐죠? 그러면 니은 표 2 빼면 뭐예요? 여기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결론적으로 기억하고 디귿은 여기서, 니은하고 리을은 여기서 봐야 된다. 요거를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쉽게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 용어 정리하는 것도 다 요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숙달을 하신 후에 써야지. 괜찮겠네. 나도 한번 써봐야지. 이걸로는 못 써요.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 이게 아무 내용이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에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면 표나 이 그래프 같은 데서 아주 주로 나오는 그 답이 될 확률이 높은 머리 쓰는 선택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없을 때는 제일 주요 선택지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표가 2개 나올 때 표 1과 표 2가 모두 나오는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걔를 주요 선택지, 즉 별표에서 답이 될 확률이 높은 머리 쓰는 선택지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출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가 2개 나왔는데 표 1과 표 2가 동시에 나온다는 얘기는 표 2개의 종합적인 관계를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표를 왜 아무 상관없는 거 2개를 표 2개를 연속으로 붙이고 문제를 내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출제자는 무슨 생각으로 표 2개를 붙였을까요? 요 2개가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지 하나 내에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는, 즉 표 2개를 동시에 보는 선택지가 나오면 걔는 전체 표의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머리 쓰는 선택지고 주요 선택지로 일단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에서는 먼저 풀 필요 없죠. 하지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에서는 먼저 풀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선택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없었어요. 여기 없었고 니은하고 리을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는 요령은 이거예요. 니은하고 리을에 세모 표시했어. 그럼 기억 디귿은 그냥 무조건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 니은하고 리을 중에 혹시 동그라미에 관련된 단어가 더 있을 수 있을까라고 봤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표 보는 요령이 되게 중요해요. 죽은 단어. 자, 여러분들 표의 제목이 중요합니까? 표가 하나밖에 없어. 표가 하나밖에 없어. 표의 제목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왜? 자, 보세요. 표 2가 없다고 칠게요. 선택지가 쭉 나와. 원인별 사고 건수가 표의 제목이야. 제목 중요합니까?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주제니까. 근데 아니 원인별 사고 건수에 대한 것밖에 밑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다른 내용 나올 거예요? 표의 제목은 원인별 사고 건수인데 갑자기 뭐 축하 건수 뭐 이런 거 나올 겁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는 무조건 사고 건수에 대한 것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표의 제목은 저는 죽은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읽으면 안 되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면 안 돼요. 자, 근데 표가 2개 나올 때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인 사고 건수는 죽은 단어고 원인이냐 사용처냐는 구별해야 돼. 왜? 어디서 볼지를 정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읽으면 안 되는 단어 이런 거예요. 사고 건수 이런 거. 자, 여기서 사고 건수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킵하고 안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렇게 쭉 읽으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거를 읽게 돼요. 그게 아니고 필요한 단어들 위주로 발췌해서 읽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어려울 것 같죠? 네. 조금만 하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오는 항목들이, 나오는 표현들이, 선택지 표현들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런 연습 조금만 하시면 일단 선택지를 읽는 능력 자체가 엄청 빨리 느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만 좀 정리를 해주시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 첫 번째 이제 기억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원래 문제 푸는 순서는 여기서부터 보는 거지만, 자, 니은은 맞고요. 니은은 사실확인인데 그 오른쪽에 해설에 보면 제가 그 교재 프린트 교재를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교재 출력하시면 오른쪽에 해설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증간 방향 같다처럼 사실확인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증간 방향 같은지 안 같은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밖에 없잖아요. 아무런 뭐 메리트 없으니까 계산 문제나 머리 쓰는 문제 위주로 제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 2015년 대비 2019년에 증가율은 얘랑 얘 이렇게 비교하셔야 돼요. 자, 그릴룰 요령 2가지 알려드릴게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공급자 취급 부주의가 시설 미비보다 작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얘가 얘보다 작다. 그리고 똑같은 비슷하게 생긴 단어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얘고 그다음에 얘는 얘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얘랑 얘랑 비교하는구나라고 체크하면 되지 얘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읽을 필요 없고.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읽는 거고 두 번째 읽을 때 주어하고 수로만 읽어야 돼요. 가 작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이걸 왜 그러냐면 보세요.
공급자 취급 부주의가 시설 미비보다 작다 이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러면 시설 미비가 큰 것이네. 그러면 시설 미비가 공급자 취급 부주의보다 크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 말을 바꿔가요. 그러면은 그 시간 자체가 전부 다 로스예요. 그냥 뭐가 작대요. 누가 작아? 얘가 작은 거예요 그냥. 주어하고 수로 맑으면 얘가 작은 거 그냥. 얘가 작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다. 얘가 작다. 얘가 큰지 작은지 주어가 큰지 작은지만 보시면 돼요. 주어가 누군지만 보시면 돼. 얘가 얘보다 작네 크니 이런 거 말 되게 헷갈리거든요. 생각보다. 그냥 뭐가 작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작대요. 증가율이. 자 보도록 할게요. 자 23에서 29로 갑니다. 얼마가 증가됐냐면 6이 증가됐죠. 6이. 그 다음에 18에서 24로 가도 역시 얘가 6이 증가됐습니다. 물론 이거 계산하는 방법, 분수 비교하는 방법 제가 조금 이따 다른 문제 풀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비교도 가능합니다. 23분의 29하고 18분의 24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어요. 바로 분수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수 비교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문제 풀 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요거는 이제 문제 출제자의 취지를 제가 보라는 거예요. 증가율이라고 하는 게 이게 T1에서 T2로 간다고 치면은 원 개념 자체는 이거거든요. T1분의 T2 빼기 T1 여기서 이거 빼주는 거니까 이걸 델타 T라고 얘기할게요. 증가폭 곱하기 100입니다. 근데 100은 곱하기 100인데 이거는 제가 쓰질 않을게요. 왜냐하면 증가율이 몇 %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누가 크냐 작으냐 대소비교만 한 거니까 똑같이 곱해지는 100은 대소비교할 때는 굳이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T1분의 델타 T인데 여기도 23에서 29로 6이 증가했고 여기도 28에서 24로 6이 증가했고 즉 델타 T가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같을 때 증가율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율이 크려면 T1이 작으면 되거든요. 요거를 지금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출제자의 취지 자체가. 그래서 델타 T가 같으니까 더 작은 데서 증가한 얘가 증가율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결국 얘가 작다가 맞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개념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그냥 쉽게 말하면 분수비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분수비교는 이거예요. 자, 이게 분수비교입니다. 돈이 있어. 사람 수대로 나눠야 돼. 이게 분수비교예요. 돈이 똑같아. 저기 델타 T가 똑같아. 이게 뭐냐? 돈이 똑같아요. 그럼 사람이 적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많아요? 사람이 크면 돌아오는 게 많아요? 돈이 10억이 있어. 10명 모이면 어때? 한 명당 1억씩 받을 수 있잖아요. 돈이 10억이 있어. 10억 명이 오면 어떡해? 한 명당 1원밖에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증가폭이 있을 때 작냐 크냐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를 다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 다 알 겁니다. 그거 누가 몰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문제에서 바로 쓸 수 있냐 없냐가 적성검사는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관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 문제의 취지 자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또 요렇게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돈이 이제 똑같이 6억씩 늘었어. 예를 들어. 근데 제가 돈이 막 예를 들어 1억밖에 없어. 6억이 늘어. 그럼 난 어때요? 완전 기분 째지죠. 근데 만수르는 돈이 한 몇십조 있어. 6억 늘면 뭐지? 뭐 그냥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작던 애가 똑같이 늘었으니까 얘가 증가율이 큰 거다. 요렇게 식은 요렇게 세우면 됩니다. 증가율은 23분의 6, 18분의 6 요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부연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계산하는데 시간이 왜 오래 걸리냐면 평소에 쓰지도 않고 평소에 하지도 않는 생각대로 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증가율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습관처럼 쓰는 사람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평소에 쓰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고로 가지자니까요. 똑같이 늘었는데 그럼 작은 애가 더 좋겠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셔야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니은은 사실학이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디귿. 자, 합이 상위 두 개 합이 나머지 합보다 적다. 이거는 개념적으로 보면 약간 그 여사건을 활용하는 건데 문제 자체는 별게 아니에요. 쉬워요. 그러니까 상위 두 개 합이니까 2016년이니까 얘가 상위 두 개가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합보다 크다 이건데 여사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위 두 개가 있을 때 여기 이 나머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나머지 요거 자체가 이제 여사건 활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사건 활용. 자,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를 A월 B라는 개념으로 써요. 저는 그렇게 말을 씁니다.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기초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고 상위 두 개가 있으면 상위 두 개의 여사건이 있겠죠. 예, 여사건. 요 전체 합이 100%가 되는 개념이 A월 B 개념입니다. 얘가 A면 얘를 B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상위 두 개가 나머지 합보다 크려면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 요 의미는 뭐냐면 얘가
전체의 50% 이상이 되고 얘가 전체의 50% 미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디귿 선택지도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문제 표현. 그러니까 이거를 글을 읽고 아, 이 글이 이런 의미구나 이해하고 있고 막 글을 해석하고 있고 이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요 표현 자체는 아, 이거 여사건이고 50% 넘는지 확인하라는 말이구나. 왜? 이것도 30개에서 50개 들어가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상위 두 개가 50%가 넘으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계산하는 제가 기초를 알려드릴게요. 자, 41하고 20을 더했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그럼 61이에요. 그렇죠? 61. 그러면 자, 120분의 61이니까 얘는 50% 넘나요? 넘습니다. 그래서 50%가 넘기 때문에 합보다 적다 그랬어요. 아, 제가 이 표현을 완전히 반대로 읽었네요. 그러니까 상위 두 개가 있고 상위 두 개 여사건이 있는데 나머지 합보다 적다 그랬으니까 나머지보다 적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50% 미만이 맞네요. 미만. 여기가 50% 이상. 네, 제가 반대로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0% 미만인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120분의 61이니까 50% 넘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요렇게 이해하셨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숫자가 쉽게 나와서 쉽게 계산하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여기 지금은요. 계산이 막 간단하죠. 문제가 쉬우니까. 이 문제가 엄청 길었다면 이게 막 12만이고 이게 2만 얼마고 이게 4만 얼마였다.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자체도 어렵잖아요. 자, 계산의 기초입니다. 기초는 쉬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합이 50%가 넘는다라고 얘기하면 요 둘을 더하려고 들어요. 자, 이게 숫자가 쉬워서 더했다. 오케이, 이제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습관 자체를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습관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 합이 50% 넘는다 그러면 여기에 50% 계산이 쉽잖아요. 120이라는 숫자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수고 여기는 그래도 1의 자리가 막 41 이거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자세히 계산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쉬운 계산부터 먼저 해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120의 50% 즉 절반은 얼마냐? 60이에요. 60. 그래서 둘의 합이 6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다. 지금처럼 세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 간단한 계산이 아니고 이게 만 얼마고 이게 10만 얼마고 이런 식으로 돼버렸다 그러면 이거 더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계산이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더 최악 얘기해 드릴까요? 야, 이거를 100의 자리까지 더해야 돼, 10의 자리까지 더해야 돼, 아니면 1회까지 더해야 돼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산은 내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처리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비중은 매년 35% 이상이다 해서 자, 35%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뭐를 고려해야 되냐? 네. 자, 35%도 그렇고 30%도 그래요.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여러분들이 뭐를 고려해야 되냐? 3분의 1을 고려해야 돼요. 3분의 1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35%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틀린 발레를 찾으려면 발레는 3분의 1보다 작게 되면 발레가 될 수 있겠죠. 3분의 1보다 작다. 그죠? 그 다음에 자, 30% 미만이다. 이 문제는 30% 미만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30% 미만. 선택지에서 30% 미만이라고 했을 때 발레는 3분의 1 이상이 되면 그 발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요 35%라는 숫자를 계산을 하려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야, 혹시 3분의 1보다 작은 애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이 들어간 아까 얘기 드린 다대다 비교이기 때문에 재수없으면 계산을 오래 해야 되거든요. 자, 다대다 비교가 왜 짜증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대다 비교. 다대다 비교를 계산을 했어요. 얘가 맞아. 얘가 또는 얘가 틀릴 수 있겠죠. 이거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이거 알면 무엇하러 강의를 들어요. 그렇죠? 풀기 전에 다 아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맞을지 틀릴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니까 이 강의 듣고 수업 듣고 막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틀려. 얘는 뭐예요? 다대다 비교. 자, 매년 35% 이상이가 틀렸어. 그 얘기는 발레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자, 발레가 있는 경우에는 얘 그래도 할만해요. 발레를 처음에 첫 번째 계산하는 데서 찾을 수도 있고 뭐 쭉 보다 찾을 수도 있고 뭐 또 발레 찾는 요령도 있고 괜찮아요. 근데 이럴 경우 어떡할까요? 맞을 때. 발레가 없어.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체 사고 건수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35% 이상인지 다 봤어. 발레가 없네? 그러면 이거 맞다고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엄청 찝찝해요. 아, 나 실수한 거 아니야? 이게 사람 환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대다 비교라는 게 방법은 있다니까. 이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4~5%예요. 자, 매년 얼마 이상이다 그러면 그거 딱 찾아갖고 잡아라. 틀렸지 않냐? 계산 이렇게 하면 된다. 아, 그 얘기 누가 못해? 아니 그거를 근데 발레가 있는 경우는 강의 해설 누가 못하냐? 발레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해설 안 하고 넘어가지. 발레 없잖아요. 이러면서. 근데 시험장에서 그것 때문에 환장하고 시간 다 보내는 거거든요.
발레가 있으면 괜찮아. 발레 없으면 어떡할 거야? 발레 없으면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대다 비교는 가급적이면 먼저 보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보지. 발레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발레 있으면 괜찮아. 지금처럼. 지금은 발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할만하지. 근데 그거 모르잖아 우리가. 발레가 있을지 없을지는. 자, 매년 35%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3분의 1보다 작은 게 있냐라고 찾아보면 자, 120일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 전체 대략 여기가 120일 정도 되니까 분자가 한 40 정도 되면 3분의 1이에요. 그럼 40보다 좀 작거나 아니면 뭐 40 정도 있거나 보면 이제 얘가 있잖아요. 그럼 뭐부터 확인해? 얘부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118분의 39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리 잘 줘봐요. 그렇죠? 잘 줘봤자. 그러니까 얘가 한 3분의 1 정도 되니까 33.3%. 그러니까 35%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자, 4번 문제까지 풀고 다음 시간에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번. 자, 4번 문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표가 2개 나왔어. 표가 2개 나왔으니까 우리가 용어 정리를 좀 해줘야겠네요. 자, 표 1은 해양 수질, 표 2는 총 출현수, 동물 출현 종수. 자, 제가 이 문제를 강의를 해설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당 문제를 한 5번에서 10번씩은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표 제목이 되는 거 버벅대잖아요. 그 얘기 뭐야? 제가 잘 안 읽는다는 소리예요. 저는 표의 제목이나 이런 건 잘 안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핑계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 표의 내용 같은 거를 숙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용어 정리하는 방법 2가지입니다. 첫째는 출현 종수랑 표 1은 지금 해양 수질이 있으니까 여기다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고요.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용어 정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용어 정리를 할 때 주로 정리하는 거 뭐냐? 첫째 숫자, 그다음에 알파벳이 있는 영어. 요걸 위주로 제가 좀 정리를 합니다. 그다음 지역. 왜 정리하냐? 우리 눈에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용어 정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글을 빨리 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글을 빨리 읽으려고 하는데 어떤 게 글을 빨리 읽으려고 용어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띕니다. 왜? 한글로 돼 있는데 선택지가 숫자로 되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연도예요, 연도. 숫자가 주로 자료 해석에 나오는 건 연도거든요. 근데 여기는 연도가 다 똑같아. 연도가 간혹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다른 문제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영어인데 여기 보니까 용존상소량, 화학적 총질소, 즉 표 1에 해당되는 해양 수질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가 들어가는구나. 자, 그래서 첫 번째 용어 정리 포인트 영어. 여긴 영어 없어요. 지역 빼고는 A, B, C, D 빼고는. 그래서 영어가 나오면 A, B, C, D를 제외한 영어가 나오면 동그라미에서 표 1에서 보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각주입니다. 표 1 밑에. 보세요. 해양 수질 등급은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1등급은 어쩌고 저쩌고 2등급은 어쩌고 저쩌고. 어때요? 이거 보고 느낌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표하시고 각주가 핵심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주에서 자, 이게 이 표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료라는 게 이 표라는 걸 해석한다는 건 당연히 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목 이런 거 말고 요 목적 자체에 숨겨진 의미를 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자, 이 DO, COD, 그다음에 토탈 N, 뭐 그러니까 용존산소량, 화학적 어쩌고 저쩌고, 총질수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왜 썼냐 이거 왜? 문제 내려고 쓴 게 아니잖아요. 왜 썼냐라고 보니까 각주에 이렇게 된 거예요. 1등급은 어쩌고 저쩌고, 2등급은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의 목적은 등급을 둘 수 있게 하기 위함에 있다. 각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알려줬냐? 밑에 각주가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 푸는 순서도 여러분들이 각주는 꽤 중요하게 다뤄주셔야 됩니다. 각주를 보니까 이건 등급을 나누려고 한 거네. 그러면 여기서 머리를 쓰는 선택지, 가장 출제자가 좋아하는 선택지는 뭘까요? 등급을 물어보는 선택지가 나오면 출제자가 당연히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왜? 등급이라는 거를 보세요. 등급이 몇 등급인지 따지려면은 이 표 1 위에 있는 숫자들을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도 다 봐야겠죠. 왜냐하면 1등급이 DO만 보는 게 아니고 용존산소량만 보는 게 아니고 DO, COD, 토탈 N 이걸 다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등급이다. 여기 지금 이 빨간색으로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요거 1등급, 2등급. 여기 등급에 별표를 하시고요. 요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머리를 쓰는 선택지. 저는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요 선택지라고 합니다. 저 주요 선택지들 위주로 답이 나올 확률이 큰 겁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 앞에 별표 2개씩 해주시고 얘들이 답이 될 확률이 제일 높다. 이렇게만 좀 정리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에 총 출현 종수 세모가 있네요. 그럼 3은 뭐예요? 3번은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둘 다 보는 선택지. 제가 앞선 문제에서 설명드렸던 주요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3번 별표 하나.
자, 그러면 별표 하나하고 별표 두 개이기 때문에 4번하고 5번이 답이 될 확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은 3번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어디였냐요? 답은 5번이었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출제자가 아니 이 보세요. 여기 노란색 표현된 거 똑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증감 방향은 매년 동일하대요. 여기 동그라미 돼 있었겠죠. 동그라미 그렇죠? 자, 여기서 보는 건데 증감 방향은 매년 동일하다. 이 뭐예요? 사실 확인. 벌써 이전 문제 나온 표현 나오죠. 네, 증감 방향은 매년 동일. 자, 전년 대비 증감률이 크다. 이거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년 대비 증감률. 증가율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이건 분수 비교. 이거 사실 확인, 이거 분수 비교. 그냥 단순한 겁니다. 얘는 어때? 어떠한 표에도 나올 수 있는 표현이에요. 어떠한 표에도 나올 수 있는 표현이고 계산하는 것도 사실 확인 눈으로 보면 되고 이거 손만 고생하면 돼. 근데 다음에 3번 가장 많은 가장 같다. 이거 뭐예요? 이것도 사실 확인. 3번이 왜 답이 안 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세모하고 동그라미 둘 다 본 것까진 좋아. 오케이. 근데 뭐야 너? 사실 확인이잖아. 내가 너를 답으로 해줄 것 같아? 막 이런 거예요. 이 적성검사의 취지가 뭔데? 머리 잘 쓰는 사람 뽑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눈 좋은 사람 뽑아놓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제대로 못 뽑은 거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4번에 등급이 있는 4번하고 5번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적성검사, 이 PSAT를 공부한다고 함은 여러분들이 그냥 노가다로 문제 많이 풀고 막 계산 연습 죽도록 하고 막 이러려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표의 의미야. 이 표의 의미와 표의 의미에 관련된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뽑아주셔야지 이게 문제를 접근하는 시간도 줄여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그 기술 자체도 늘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답이 5번인데요. 지금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였는데 5번이 이게 옳지 않습니다. 자, 이걸 다 봐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게 결국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다대다 비교입니다. 다대다 비교. 5번은 여러 번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먼저 풀지 말라면서요. 먼저 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주요 선택지인데 이거를 먼저. 제가 아까 먼저 풀지 말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네, 보기 중에 있는데 먼저 풀지 말라는 거예요. 보기 중에. 이것도 지금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었으면 얘 먼저 안 풀죠, 제가. 여러 개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1번부터 5번까지니까 이거는 먼저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5번에서 문제를 풀 때 발레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으니까 발레를 찾아서 발레가 있으면 틀렸고 없으면 맞는 거예요. 발레를 찾을 때 가장 유치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네, 발레는 뒤에서부터 찾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 A하고 C 지역의 해양 수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뭐라 그랬냐면 2등급으로 일정하답니다. 그러면 여기 A하고 C를 다 봐야 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 봐야겠죠.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일반적인 사람이면 어디서부터 봅니까? 여기서부터 보겠죠. 여기서 바로 NG가 나. 이런 일은 드뭅니다. 그럼 주로 NG가 나면 어디 나냐? 이런 데서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A부터 보고 2015에서 2017년 순으로 갈 테니 반대로 2017년부터 이 밑에 총질수 있는 여기서부터 확인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발레가 있다면 좀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발레가 없다면 그럼 없는데 어떻게 끝까지 보는 거죠.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이게 좀 태생이 그런 거예요. 자, 5번 보세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등급으로 일정하다 그랬는데 2등급은 총질수 기준, 토탈 N 기준으로 0.6 이하라 그랬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가장 나중에 2017년도에 C에 0.68로 NG가 나버린 거예요. 이게 우연이냐? 저는 우연 아니라고 봅니다. 출제자가 정상이라면 여기다가 NG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다가 NG 두는 거예요. 굳이 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치한 기본기입니다. 유치한 기본기지만 이런 것들 숙달을 좀 해주시면은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초반부에는 제가 뭐 전체적인 설명에 대한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다음부터는 문제를 좀 빨리 임팩트 있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문제풀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